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구독 누르기, 좋아요 누르기에 힘입어서 이혜란 TV가 드디어 구독자 수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만 댓글을 올려주시면 30명을 선발해서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만드셨던 꼬꼬뱅 치킨 맥주 파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실게요. 네. 그 꼬꼬뱅 치킨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닭고기를 안 먹으니까 안 먹어봤는데. 그 꼬꼬뱅 치킨 그 되게 럭셔리하더라고요. 그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그 선주들 있죠. 선주들을 위해서 직접 만드셨던 치킨인데 한국 치킨하고는 거의 비슷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기념으로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역시 독립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또 수다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엄청난 철학적 가치를 담은 이 독립정신을 쓰셨는데 현대인들이 공부를 좀 덜 하다 보니까 너무 고매하게 가르치시면 좀 사람들이 이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선 선생님께서 그냥 망가지기로 작정을 하시고 여기 나오시는 겁니다. 또 새로 이렇게 독립정신이 나왔습니다. 비봉출판사의 박기봉 사장님께서 직접 교정을 보셨다고 해요.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런 책들이 나와 있고요. 오늘은 김효선 선생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독립정신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챕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런 책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 어록들이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까요? 그러죠. 복수량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국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정말 명언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 사회일수록 각자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의무, 책임 같은 거 이거를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이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을 텐데 국민들이 자기 책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게 됐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진국가일수록 국가가 이렇게 부여하는 의무가 아니라 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이렇게 자각하고 그 자각에 따라서 국민적 의무를 다하는 거, 책임을 다하는 거, 이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 일조선이라 그러고 막 이 나라를 욕하고 그러면서 또 약소국이라 그러고, 약소국은 다른 게 약소국이 아니라 국민이 책임지지 않는 나라가 약소국입니다. 땅도 그러나 크다고 큰 나라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로 치면은 세계 12위권 경제 대국아닙니까? 올림픽 나가면 맨날 어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약소국입니까? 저는 우리가 약소국이었던 때는 당시에 건국하고 나서 정말로 1인당 국민 1인당 GNP가 64달러 이럴 때,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게 전후 복구 끝나고 나서는 한 86달러까지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약소국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죠. 우리나라가 파키스탄보다도 옛날에는 약소국이었어요. 네. 지금은 다 부러워하는데 왜 한 3, 40년 전에는 약소국이었죠. 지금은 전혀 약소국 아니죠. 저는 20년 전에 왔으니까
한국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한국에 와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소강국에, 그러니까 강서국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주일날 있잖아요. 네. 우리 교회 전원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약소국이라고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벽돌장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 철렁하는 거 있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김현희 씨가 그 칼지 사건 폭파범 김현희 씨가 나중에 여기서 조사받고 이제 이렇게 서울 시내 구경하면서 네. 이 휘황찬란하고 차 많고 우리 남한은 못 산다고 북한에서는 매일 가르친다면서요. 그걸 보고 놀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북에서 넘어온 그 우리 동포들도 이 서울 시내 한번 관광을 하면 들었던 거와 너무 다르니까. 아마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북한을 탈출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남한 소식이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니 얼마나 잘 살아요. 그렇죠. 네, 그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동경 같은 것도 야 여태 내가 속았구나. 이래서 자꾸 이제 새로운 세상 자유를 찾아서 맞습니다. 북한을 이탈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민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회개, 교회로 말하면 회개,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많은 분들이 무슨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저 이해를 못하고 민주화라고 하게 되면 무슨 머리에다 끼들르고 막 나와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경제적인 자주권을 획득한 국민들이 시민적 이 권리를 또 행사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진정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운영과 국가의 경영에 참여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지. 아니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깡패처럼 맨날 머리다 띠들고 나가가지고 막 뭐 월급 빨리 올려달라고, 이게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독립정신도 뒷부분을 나중에 가면은 그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문제점, 대다수의 국민들 문제점이 뭐냐면 내 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 이게 그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리만 주장해요. 그리고 내가 그에 반하는, 수반하는 의무나 책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복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은 그만큼 재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재원을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를 더 많이 받으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고, 나 내기는 싫고 받는 건 더 많이 받고.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도 떨어져. 도둑놈식. 그게 잘못된 게, 이게 잘못된 거죠. 복지라는 것은 아니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복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복지를 많이 받겠다, 복지를 내는 사람 누구예요? 이게 너무 잘못됐고,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잘못된 거는 지금 청와대 안방을 차지한 이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그동안 국가 건설에 참여한 적 없어요. 맨날 머리에 띠들고 나와가지고 이거만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라를 깨부수는 데만 기여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화 투사라고 지금 완장차고 기어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그동안 국가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적폐세력이라고 물어붙이고, 이런 깡패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깡패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복지라는 거는 자기가 타먹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 나보다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었거나, 또 뭐 천성적으로 타고날 때 이 장애를 입었거나, 아주 고령자,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이제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게 복지지. 무슨 대통령이 하나님입니까? 자기 밥벌이 대세를 못하는 인간들이 뭐 누구를 무슨 뭘 해주고 이런 뻥쟁이들이 어디 있어요? 이 거짓말쟁이들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독립정신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그죠? 그렇죠.
맞나요? 네, 맞아요. 내가 막 너무 떠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 책을 쓸 당시에는 그 친러파, 친일파 뭐 서로 각축을 벌일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앞부분에서 예를 들은 거는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책임은 있을지라도 예. 자신과 가정은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국가보다는 내 가족, 내 자식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책임을 다하는데 여기 이제 조금만 한 발 벗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국가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그 의식이 예.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국가가 뭔지, 국가 구성원인 우리 국민의 의무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렇기 이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근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옛날에 대한제국 시기에도 그랬고 네. 지금도 지금 똑같죠. 많이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안 해도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쭉 친러파의 잘못된 행태들을 쭉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네. 나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잘못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딱 보면. 예, 요즘 이게 맞죠? 이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를 당했죠? 네, 왜 당했어요?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승만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된다고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믿었더라면 화를 안 당했겠죠? 저는 지금 챕터 2를 이거는 그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친러파 여기 책에서 친러파지만 지금 현재로는 우리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 예. 그리고 또 그 관리들 공무원들 예. 그다음에 백성들 이 세 부류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 관리 공무원들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챕터 2에서 자세히 써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소개 좀 해주시죠. 그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러파들이 러시아 공사관에 의지해가지고 가진 행태를 다 그렸거든요. 예. 자기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생각하거나 백성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서로 농민들도 착취하고 부당이도 취하고 그건 지금 현재 정치인들 행태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좀 첫 번째 구절 제가 좀 읽어볼까요? 예.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지른 책임은 있을지라도 자신과 가정은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죠. 네. 그것이 당장은 자기에게 이렇기 때문에 현명하다고 하거나 또는 영웅허월이라고 할 것이다. 정말 그렇죠. 북한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 가족 잘 챙기는 거는 대단한 거지. 예. 그것만 해도. 그러나 끝내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게 된다. 요즘의 현실입니다. 네. 지난날 권력을 누렸던 자들을 보라. 그 당시 위엄과 명성은 천지를 진동하고 그랬죠. 그것이 천만년 계속될 것 같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위엄과 명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지금 그들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어쩌면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살아계신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과 가깝게 지내면서 일본을 등에 업고 권력을 누리며 행패를 부렸던 이렇게 세력들, 친일파. 근데 그 친일파 세력들과 친러파 세력들이 계속 각축을 벌이면서 서로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이때 계속 밀고 땡기고 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친러파고 친일파고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어지니까 다 멸망했죠. 그러니까는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가족이나 이런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을 건사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면은 내 역할은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고관 대작들 네. 다 그동안 그렇게 했죠. 네. 그냥 내가 속한 조직은 어찌되든 내가 속한 이 나라는 어찌되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해외여행 왔다리 갔다리 하면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네만 땅 많이 사고 아파트 많이 사고 부동산 늘리고 통장에 조금 카톡에 넣으면 좋아하고 자식들은 군대도 안 보내고 자기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고 누리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멸망하게 했고 또 지금 친중파에 속한 이자들이 지금 이러한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멸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겨를도 없고, 왜냐하면 내 이익을 챙기기도 바쁘니까. 맞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놓이게 된 것은 그동안 그 사회 지도층 인사들 또 정치인들 그분들이 여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100년 전에 지적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오히려 사회의 모범이 되고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 있는 사람들 뭐 재산이 많다든가 권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자식들 다 뭐 군대 병역뼈 빼고 사실 비협시키고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런 자기들의 의무를 다 못하고서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리고 또 오늘인가 어젠가 보니까는 그 대법관 지명자 그 여자분들 민유수 세상에 상습적으로 세금 자동차세 같은 걸 안 내고 자동차 압류까지 됐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라고 법을 지키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 처벌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본인이 저렇게 법을 우수하게 어긴 사람이 어떻게 대법관을 합니까? 사실 그분은 그냥 이 법관 사표 내야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우습게 조그마한 것도 우습게 알고 법을 안 지키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 인사가 돼가지고 국가에 대한 의무는 안 하고 자기 권리만 자기의 직위에 따라오는 관리만 아주 있는 대로 향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화나네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법관을 해요. 그 사법부다 때려쳐야 돼요. 맞아.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질러 버려야 됩니다. 국민들보다 일반 국민보다 더 엄중하게 법을 지켜야 될 사람 아닙니까? 아니 무슨 자기 얼굴에 똥이 묻었는데 누구를 비난을 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무슨 비난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못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어려워서 사업을 하다 실패했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데 이분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압류까지 당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법관이라고 감투를 쓰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죠. 거죠. 우리 여기 독립정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토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이승만 대통령께서 깨우쳐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잖아요. 처벌하는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일가 친척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되살리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폐 세력을 처단한다고 하면서 저 옆에 있는 사람 연관된 사람들을 다 새로운 21세기 연좌제 아닙니까? 맞아요. 이 연좌제는 뭐 그러니까 혈연들에 대한 연좌제였지만 지금 21세기 연좌제는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똘똘 묶어서 적폐 세력으로 처단하는 연좌제. 우리나라 적폐 세력이에요. 미친. 근데 우리 영광스럽지 않아요? 저 잘하시면 괜찮습니다. 적폐는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반대해서 폐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잘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네. 어때요? 그 적들과 반대해 싸우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네요. 부패하고 악랄한 관리들은 겉으로는 채통과 예절을 내세웠다. 그죠? 어쩌면 지금 똑같아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분들 지금 대법관 헌재 재판관 장관 하시는 분들 여기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히다. 취임 행사는 열어나기 짝이 없고 그쵸.
예, 양민들의 토지까지 빼앗아 가는 등 착취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문재인이 뭡니까? 문재인이 지가 뭔데? 예? 우리 보고 최저임금 많이 주라고. 최저임금 없으니까 뭐 주지? 돈 줬어요? 예? 우리가 은행 털어서 줍니까? 돈을? 자영업자, 자본주의의 꽃은 자영업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영업 다 망해요. 아니, 그러면 대기업만 남아요? 어제 신놈들 말이야. 어제 잠깐 보니까 최저임금 그 하한선을 좀 높인다는 편법을 또 높인대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10,000원 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낮춘대요? 그걸 낮추진 않고 네. 그 10,000원 안에 뭐 퇴직금 뭐 이런 수당 각종 수당을 다 집어넣어요? 넣어서 10,000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왜냐 직업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아니 그 지금 그렇게 맞춰놨는데 나중에 또 새로운 놈이 10,000원을 딱 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나가면 이제 나눠지는 거죠. 저도 아니 그러니까 예, 완전 더듬어들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놓으니까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자동화 기기를 들여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이건 아주 도둑 집단이에요, 이거. 네. 아니 그리고 아니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돈 내서 내가 가게 열어서 장사하는데 세상에 국가에서 뭘 해줬다고? 직원을 채용하라 마라. 이 세상에 이거 뭘 해서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 깡패 도둑놈들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장사하다가 미치는데 왜 정부에서 보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느라고도 말고 주지도 말고 뺏지도 말고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데 대로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들은 도대체 무슨 날강도들이에요? 더불어잖아. 아니 더불어 날강도인가? 네. 아니 토지 국유화를 한대잖아요. 말도 안 되죠. 예, 그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산 체제의 기초는 토지 국유화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사유재산권의 기초가 토지 국유화, 토지 소유권이라고. 토지 소유권. 아니 뭘로 해요? 이런 날강도 같은 자들이 지금 청와대 들어앉아가지고 생각한다는 거 어디 가서 도둑놈 생각만 하고. 우리 한 챕터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흥분해서. 죄송해요. 예, 이게 또 있어요. 네. 이외에도 부패하고 타락한 관리들의 행패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가장 부패하고 나쁜 관리가 높게 평가받고. 이거 맞죠? 예. 그를 칭송하는 성덕비가 즐비하다. 김대중. 네. 전국에. 어서 난 아세요? 꼭 그 김일성 그 동상들 북한 전역에 수도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김대중 기념관, 김대중 동상, 김대중 공항은 없지 참. 김대중 다리 야 정말 엄청 많죠? 그 김대중 이걸 좀 뭐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좀 내가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찾기가 어렵군요. 그 김대중 도서관, 김대중 다리, 김대중 마을, 김대중 컨벤션 센터, 김대중 무슨 컨벤션 센터, 다리, 김대중 기념관, 무슨 하여튼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제2의 북한 같아요. 예. 근데 그분이 엄청 청렴하셨나요? 예.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또 그 아들들이 또 나한테 또 손해배상, 명예훼손 물릴까봐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조금 잘못하면 쭉 하면 명예훼손. 있는 사실만 해도 명예훼손이래요. 있는 사실만 하는데 왜 명예훼손이에요? 있는 사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건 어디 날강도법이에요?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한 결과는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자들은 힘없고 무지한 백성들 뿐이다. 아니 국민들만 지금 죽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의료보험료를 올린다 그러죠. 세금도 저 재원을 쓰려면 빚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빚 누가 갚습니까?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국민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조금 여하고 이제 빗나간 얘기지만 흔히 지금까지 뭐라 그래요. 특히 좌익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경제 개발, 경제 발전, 산업화, 근대화 그거는 박정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국민이 잘해서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가 아니라도 누가 와도 국민이 잘해서 그렇게 근대화 할 수 있고 산업화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좌익들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잘해서 했을 때 자기네는 그 길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다가 G20에다가 OECD 국가인데
이 국격이 말도 못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대통령이 중국 가서 저렇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인민들의 생활을 체험해서 뭐 했습니까? 글쎄요. 아니 그거 혼밥 드시고 오시고 말이야. 아니 그럴 정도로 그걸 그래서 중국 인민들한테 표 많이 받으려고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거의 왕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를 잘못 뽑아놨더니 갑자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국격이 지금 메디로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스리랑카나 저기 우즈베키스탄 네. 이런 정말 우리랑은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수준 차이가 나는 국가 뭐 대통령입니까? 거기 수반들을 국빈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로 아니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수준이 맞지 않는 아니요. 어떻게 스리랑카 대통령을 그래 국빈으로 초청을 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그 스리랑카와 우리가 서로 교역을 해서 얼마나 많은 그렇죠. 경제적인 우리가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얻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는 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겨우 아니 저기 그러면은 차라리 영국 수상을 국빈 초청을 한다든가 일본 수상을 국빈 그럼 또 큰일 났다 이제 친일파라고 하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프랑스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든가 그럼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 아무 말로 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하기야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저 1954년에 세계 최빈국 대통령이었는데 미국에 국빈 초청받아 가셨지만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최선방에서 자유진영의 대표로 공산진영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었죠. 예, 근데 제가 아까 그 김대중 이거 좀 얘기했는데 네. 아이고야 어마어마하다. 김대중 월 도서관이 이게 연세에 몇 개 미치지 않았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거는 지금 동대동의 자기 집이잖아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여기도 돈 잡아먹는 하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 맞아요? 김대중 나라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석죠. 김대중 마을에 김대중 다리에 김대중 무슨 도서관에 하여튼간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도서관과 기념물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누가 또 있나요? 내가 지금 여기로 오면서 여기 길 딱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송해길이라고 있더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송해시 그 사진도 있고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대한민국에 이 연예인을 기리는 길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달성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도로는 하나도 없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모르는 무슨 아메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김대중은 왜 이렇게 뭐가 많아요? 이게 아마 김대중 마을인가요?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것도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기념관 또 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 저 노벨평화상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할 것 같아. 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그 노벨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거 작년인가 네, 잘못 말씀하시면 또 맞아. 들어와요. 이거 그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인데요. 예. 근데 노벨상은 이게 무슨 이상한 쓰레기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벨 평화에서 또 우리한테 또 뭘 물리려나 그래요. 아니 노벨상 거의 별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노벨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거 하고. 김대중 기념관 엄청 멋있네요. 컨벤션. 이분은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하여튼간 우리나라는 진짜로 기념해야 될 사람은 하나도 기념도 안 하고 욕이나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기념해서 아무 평가,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념하고 있네요. 선생님, 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